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저희가 좀 늦었네요. 예. 네, 하나하나 그러면 어제 미국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예,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아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이, 뒤에가 김한진 박사님인데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럼요. 김한진 박사님이니까 좀 더 시간을 드려야죠. 아유, 서두르시다가 또. 예.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좀 줬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봉상으로 직전 저점에서 등락을 한 3일간 했습니다. 소폭으로 등락하면서 방향성을 못 잡았었는데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1% 이상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좀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그렇습니다. 전월에 5.9%였고요. 요번에 5.2%로 나왔고요. 2021년 8월 이후의 최저입니다. 아까 공 기자님이 차트 보여주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막판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식료품, 휘발유 등에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지난번에 그 브룩킹스인가 거기서 그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룩킹스 연구원. 거기서 파월 연설에서 이런 워딩을 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에서 공급망 이슈 해소되면서 여기서 하락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주거비에서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를 더 하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와 기술주, 산업, 금융주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좀 이제 깎아먹은 것은 테슬라가 6.2%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 아까 그 김프로님이 아크케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저점이 언제냐, 미국의 기술주들이 빅테크들이 언제쯤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에서 미국 내 일부 펀드의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테슬라가 약세 보이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아크케이에 테슬라가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어제도 많이 빠졌죠. 어제 6%를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약세를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지금 뭐 중국에서 생산량을 뭐 감소시킨다, 뭐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이면의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그쪽은 성장 섹터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뭐 가격 인하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의 한도가 차가지고 더 못 주기 때문에 정부 보조 못 주기 때문에 가격 인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테슬라 약세를 이제 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은 몇 가지를 좀 거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를 이제 가장 크게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친공화당 행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중 행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반감을 계속 사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트위터 인수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부 펀드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렇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떤 A라는 기업인데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특정한 기관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이 그걸 사서 주가를 올리면 그러면 그 기관들 좋은 일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여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대로 숏을 친 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사실 저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도 불만이 많아졌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냐, 정부에서도 반감이 있고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졌대. 예. 어제 빠진 거는 아니. 테슬라에 대한 네, 테슬라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예. 안 좋아졌다. 그 월가에서는 지금 뭐 개인들도 안 좋고 지금 그래요? 기관들도 공격을 하고 있고 정부는 지금 뭐 친중 친공화당 행보니까 계속 안 좋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중인데 어떻게 또 친공화당이지? 신기한 일이네. 일단 지난번에 그 중간선거 전에 친공화당 행보를 이론이잖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친중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급적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최근에 테슬라의 행보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좀 깎아먹는 부분이 있고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 테슬라 하락만 하지 다른 거 왜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죠.
빅테크에 투자한 펀드들의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진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에 또 수익률 제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서 미국 3대 지수는 주춤주춤 하다가 위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면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0.6%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0.59% 하락을 했는데 어제 그 수급을 보시면요. 중간에 개인 마이너스 1억, 외국인 플러스 178억, 기관 마이너스 440억. 정말 오랜만이죠. 순매매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시가가 소폭 하락 후에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갔어요. 그냥 지루한 장세였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전반적 부진 속에서 컨텐츠 섹터가 좀 강했는데요. 드라마나 웹툰이 최근에 흥행을 하고 있고요. 또 낙폭과대라는 게 이제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중 규제 완화의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CJ은행 같은 경우 어제 7% 정도 올랐는데 그 전에 한 16%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좀 후퇴하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지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CPI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 10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CPI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도 CPI 발표를 하고요. 오펙 월간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전체 시황을 본다면은 미국의 3대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전 저점 일봉입니다. 단기적으로 거기서 등락을 한 며칠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양봉을 주면서 위쪽으로 약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CPI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개연성이 있는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아직까지도 좀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물가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FOMC 회의 끝나고 파월이 또 다시 매파적 발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에서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최종금리 높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점도표가 만약에 위쪽으로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망 심리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점도표입니다. 연준의 FOMC 회의는 그 홀수 달에 열리죠. 그리고 6월, 12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 거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5%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왔습니다. 옆으로 보면 4.5%, 5%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 노란색으로 한 거는 2023년 내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4.5%에서 5% 사이로 받고 내년도에는 평균이 4.6%에서 그 상단 보면은요. 상단 보면은 5%의 상단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위로 5%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도표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또 다시 우려할 개연성이 있다. 이걸 좀 지켜보자. 뚜껑 열어보자. 지금 심리가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됐을 때 옆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이 2023년도에 있는 점도표가 위로 한 단계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 기간이 더 길어져서 이 점 하나하나가 사람 수잖아요. 이게 좀 더 많아졌는지 위로 요걸 좀 지켜보는 것이 이번 주에 관건이고 그것 때문에 시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등락하고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그건 뭐 뚜껑 열어보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뭐 소강 상태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런 돌발 악재가 없이 지나가면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소강 상태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저가 매수 진입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반도체주 있잖아요. 반도체주에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한참 삼성전자 사다가 외국인들이 그러다가 매도가 좀 나오다 요즘에는 그냥 샀다 팔았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도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반등 시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오늘 내일에 있을 돌발악재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상으로 보면은 반등 시도를 좀 할 개연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조목 장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시황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아까 말씀드렸고요.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 조짐 좀 더 지켜보자 블룸버그 말 통신이 좀 있었는데요. PCR 의무 검사 해제로 인해서 발표 수치보다 실제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지 않겠냐. 실제로 파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성 환자자 대부분이 자택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의 체감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제가 숫자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기사의 숫자는 실제로 체감 한 20% 이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여타 국가도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춘절을 지나야지 안정되지 않겠냐. 그때 좀 지켜보자. 춘절이요? 춘절이요. 내년에? 춘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월이에요. 1월이요. 1월 20일에. 예. 1월을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봐야 뭐 한 달. 예. 그러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 달 반 정도 피크를 치고 네.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춘절 때 중국 당국에서 이 이동을 어느 정도 풀어줄 거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이겠네. 네.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리스크를 얘기하는 회색 골프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 회사들의 대규모 신용대출을 이제 개설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간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전인대회 끝나고 나서 3년임 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월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3대 소형 원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업들은 지분 규모를 고려해서 발주하는 특성을 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원전에서 탈피하고 소형 원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원전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기술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기술주나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IT 매출 동향이 나왔는데 일단 대만의 11월 IT 매출 동향을 하나하나의 부분마다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파운드리는 46% 성장을 했고요. YOY로요. 후공정 1.8%, 리지드 PCB 5.3%, MLCC 5.2%, 렌즈 14%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는요. 그런데 메모리는 38% 역성장, LCD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LCD 패널 41%, 팹리스 23%, 모바일 14%, 컴퓨터 8%, 플렉서블 PCB 20%, 마더보드 19%, 리드 프레임 7.3%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요걸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요. 이제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에서 내년도 반도체 성장을 역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 전체 글로벌리 3.6%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모리 공급 가능이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런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중복된 거는 안 하려고 해서 요즘에는 듣고 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게 언제였냐? 2019년도였어요. 2017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년 빠지고 2019년 여름까지 빠졌어요. 네. 그 1년간 반 동안 빠진 동안에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요. 그때 빠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까지 올라가면서 QT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해 가을서부터 2019년 가을서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반등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코로나를 맞아버린 거예요. 반등하다가. 그래서 찐바닥 나온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번 삼성전자의 4분기의 실적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42%나 감소된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얘기는 이번 사이클에서 저점에 근접하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지금 1년 반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나 반도체의 저점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IT 섹터 안에서도 어떤 데는 이 와중에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장으로 해는 파운드리, 후공정, 리지드 PCB, MLCC, 렌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들은 이 와중에도 좋다라는 얘기는 이들은 터닝이 이제 빠를 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빠르게 터닝하고 주가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뉴스를 드리면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세부 항목을 아마 잘 아실 거고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공정, 후공정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PCB 얘기하고 MLCC 얘기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요 설명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첨단 패키지 팀을 신설한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애플, 테슬라 등 맞춤 패키지 등 조직 개편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고사양의 반도체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즉 반도체 쪽에서도 먼저 치고 나갈 개연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뉴스는요. 대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뉴스 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부 다 달려가지고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성장보다 생존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자금 경색이나 흑자 도산의 우려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9월 말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20곳의 현금성 자산이 250조 정도 되는데요.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128조. 뭐 그 외에도 쭉 이제 계속 다 늘렸어요.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투자 50% 축소하고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하고 LG그룹에서는 불급 투자를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현대차 투자 축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투자 힌트는 두 가지죠. 맨 끝에 쓴 첫 번째 재무 안정성이 부각될 2023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긴축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하는 섹터나 투자하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익이 일어난다면 이 희소성은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들 이렇게 막 긴축하고 이럴 때 투자하는 회사들은 네. 뭔가 좀 있거나 네. 이게 나중에 큰 결실로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아주 독주할 가능성이 좀 있을. 어려울 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성과를 그쪽이 가져가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네.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네. 일본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어려울 때 그 1인 결정을 해버리잖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하면서 잘 참고해서 이익을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 오늘 화요일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